훌륭하시고 직접 북한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그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거나 잘 모르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서슴지 않고 우리 강사님께 질문도 하고 해서 오늘 아주 유익한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민주평통 김문식 기자님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우리 회장님이 우리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셔가지고 칠금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낙연 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강사님은 통일교육개발연구원 전문위원과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문화상품권이 지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받을 때는 여기 이름과 사인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저한테. 자, 우리 이낙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칠금 초등학생들 이낙연 선생님을 너무 저를 열렬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정말 반가운 손님이나 친구를 만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노래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은 재미있는 만화를 통해서 우리 남북의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원하는지, 여러분, 통일은 2030년을 넘기지 않고 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통일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통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 친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그리고 신발, 북한 돈, 만화책 이런 걸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지금 노트북이 조금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실게요. 우선 북한 친구들이 보는 초등학교 3, 4, 5학년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교과서는 겉표지만 컬러하고 안의 내용은 흑백이에요. 자, 그리고 북한의 만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만화책 이제 끝나고 한번 보실 텐데요. 역시 겉표지만 이렇게 컬러하고 안에는 흑백이에요. 우리 이런 만화 없죠? 자, 그리고 또 북한 친구들이 신는 신발 들어보면 이거 되게 발이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 신발보다 되게 무겁네요. 자, 그런데 북한 신발과 한국 신발, 중국 신발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팔면 시장에서 어느 나라 물건이 제일 비싸냐면 한국 신발입니다. 한국 신발은 30에서 35배 비싸고요. 중국 제품은 8배에서 10배 비싸요. 즉 북한 친구들은 우리 한국제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 물건 최고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요. 야, 같은 민족인데 진짜 남조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물건을 멋있게 만들어낼까?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 또 선생님이 북한 화폐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준비한 북한 화폐는요, 이거 똑똑한 친구들은 화폐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북한 돈은 제일 비싼 돈이 5,000원입니다. 5,000원에는 김일성 얼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돈과 북한 돈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북한 돈이 우리 한국 돈에 비해서, 우리 한국 돈이 북한 돈에 비해서 58배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64까지 올랐어요.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60. 네, 한국 돈이 북한 돈이 무슨 60배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 북한 친구들이 보는 교과서 중에는 특이한 과목이 있어요.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라 배우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교과서로도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따라 배우는 교과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북한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말씀드리면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선생님은 그게 아니에요. 표준 강의한 고로 주실래요? 예, 그거로. 네. 자, 선생님은요 북한의 평양에서 살다가 가족이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는 북한에서 아무리 내가 선생님을 했어도 인정을 안 해줘서 도시가스 검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선생님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장학생이 아니면 한국에 처음에 와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학생이 아니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적 장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다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한국이 인정하는 이 학위를 받고 나서 진정으로 이제부터는 전문적인 강사로 활동하는 겁니다. 통일 강사로. 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리 에디슨이 말했나요? 예, 천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99%의 노력에 더하기 플러스 뭐라고 했죠? 1%의 재능이면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퀴즈를 통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애견을 많이 길러요. 이낙연 선생님도 집에 애견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준비될 때까지 북한 친구들도 애견 사랑이 대단한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개는 진돗개입니다. 북한의 명견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친구? 네, 우리 친구. 정답입니다. 박수! 야, 똑똑하네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아, 영어 선생님 지금 소개입니다. 여러분, 예, 왜 통일이 필요할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렇다면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 아동 작가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소리가 네, 일단 소리 준비될 동안 죄송해요. 노트북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자, 강아지 똥이라는 시인 아시죠? 예, 바로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박수. 강아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사후에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권정생 작가가 첫 번째 유언장을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2003년 8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온 오랜 친구 이호동의 사망 소식. 그 사이 건강이 더 나빠진 권정생 작가는 이호덕의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권정생 작가를 본 정호경 신부. 이에 미리 쓰는 유언장을 권한다. 조금은 횡설수설하지만 소외된 이들에 대한 마음이 담긴 권정생 작가의 첫 번째 유언장. 얼마 뒤 권정생 작가는 자신이 모은 돈을 정호경 신부에게 주며 북한에 옥수수 보내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북쪽 아이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권정생 작가는 생전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 남과 북의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위한 통일을 기원해왔다. 전쟁을 멈추고 가여운 이들이 구원받아 평화롭게 사는 세상. 이런 권정생 작가의 소망은 특히 팔푼도린의 사명제에 잘 나타나 있다. 팔푼도리가 얼른 가시 울타리를 넘었다. 그러자 7푼도리, 6푼도리도 8푼도리를 따라 울타리를 넘었다. 사방을 살피고는 누군가를 조용히 불러보는 8푼도리. 그리고 북쪽 감나무골에서 만난 남쪽 톳제비와 북쪽 톳제비들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서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톳제비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꿈이었다. 팔푼도리와 사람들은 우리들이자 평화로운 세상을 바랬던 권정생 작가 자신이었던 것이다. 2007년 3월의 마지막 날,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진 권정생 작가는 정호경 신부 앞으로 또다시 유언장을 보냈다. 통증이 계속 밀려왔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권정생 작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어린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주려 했던 작가 권정생. 권정생 작가는 자신의 동화를 통해 이 세상에 무기가 아닌 꽃을 피우려 했다. 자, 여러분, 우선 통일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다시 퀴즈가 들어갑니다. 우리 남북은 민속 명절이 똑같은데 정치적인 명절이 아닌 민속 명절은 똑같아요. 추석, 설날, 음력설, 단오명절, 단군절, 우리나라 제천절. 네. 그런데 이 명절만큼은 남북이 같아요. 남북이 함께 공통적으로 새고 있는 광복절은 며칠일까요? 아시겠지가? 예! 지금 8월 15일 정답입니다. 박수!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 친구 언제인지?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의 날. 네. 아닙니다. 모르다. 네. 아닙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음력으로 8월 13일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 음력으로 8월 13일이 이산가족 상봉. 우리 남북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과의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이산가족 1세대는 별로 몇 사람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2, 3세가 지금은 등장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은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분단 70년 동안. 우선 북한은 가르치다라는 말을 배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설거지 하다를 그릇을 뿌시다, 그릇을 까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라면,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친구? 예, 친구? 꼬부리 라면? 비슷하긴 한데 약간 틀렸어요. 라면은 안 써요. 예, 친구? 꼬부랑국수. 자, 나는 다른 말도 알고 있는데요. 꼬부랑국수가 아닌 다른 말도 알고 있는데요. 하는 친구? 괜찮아요. 자, 서신거. 예. 아니, 꼬부랑국수 맞다니까. 맞는데 꼬부랑국수는 예전에 쓰던 말이에요. 지금은 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거든요. 뭘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즉석국수. 자, 오늘 퀴즈 마친 꼬부랑국수하고 즉석국수 친구. 야,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이따가. 자, 여러분, 우리가 무기 대신에 놀이터를 만들고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안 통하는 면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만나러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무장지대. 여러분, 이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풍계선을 뜻하는데요. 여기는 천연 기념물들 많이 등장합니다. 동식물들이. 여기 보시면 수달. 여러분, 수달이 굉장히 똑똑한 거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제두루미를 비롯해서, 자, 그러면 한번 남북이 함께 만났을 때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를 우리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려봐요. 이봐요. 나 보여요? 내 말 들려요? 뭐라는 게야? 우와, 한국 사람이네요. 남조선 사람? 북한 사람이잖아. 어쩌지? 자, 나 새끼, 너 때문에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잖네. 빵!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동지가 오기만 하거라. 너 꾸종이야. 누가 쏘이?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살자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면 좀 될 것 같나? 근데 듣다 보니 웃기네. 왜 반말이야? 몇 살이야 당신? 27살이다. 에? 나랑 동갑? 와, 너 박살 늙었네. 뭐라? 여기서 싸워서 뭐 하겠어? 맞는 말이네. 나 김지석이야. 이렇게 된 거 구조될 때까지 잘 지내보자고. 리강이야, 내 북조선 돌아가는 순간까지만이다. 내 집간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늦더라고 리가디오. 다행이다. 다행이야. 배다. 여기야. 여기야. 이보시오. 여기야.
여기로. 해군이다. 김지석 27세 신원 확인해 주시고 리강혁 27세 북한 주민 태풍에 떠밀려왔답니다. 저기 강혁은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족들이 있는 북한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북한으로 잘 됐네. 우리가 있던 저성 이름이 뭐죠? 무인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도. 어? 조선 이름은 평화도라. 내래 남조선 친구랑 형제로 살았던 섬. 내 평생 평화도에서의 기억은 잊지 못할 거야. 나도. 또 보자. 그럴 수 있겠지? 통일되면 제일 먼저 나부터 찾으라. 넌 꼭 내가 하려는 말을 먼저 하더라. 자, 이렇게 친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싸우고 그랬죠? 먹을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친구들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북한 친구들은 소학교라고 불러요.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있습니다. 6학년까지 있는 게 아니고, 또 북한은 1학년 맡으신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안 바뀌는 게 좋을까요? 네, 북한은 선생님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께 굉장히 잘해요. 또 우리나라 방과후 교실 비슷한 소조 활동 따라해볼까요? 소조 활동. 여기서 배우는 예체능은 다 무료인데 담임 선생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만 다닐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한은 촌지 문화가 합법적인 나라입니다. 자, 또한 북한은 토요일도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은 우리하고 같이 45분이고요. 오전반 수업과 오후반 수업으로 나뉘면서 학교에서 급식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학교 때부터 교복을 사입어야 하고 학급 반장을 선발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역시 권한으로만 반장이 선출되고요. 학급 반장은 왼쪽 팔 어깨에 간부 표시를 걸어요. 반장이라는 거 딱 표가 납니다. 우리처럼 5학년 2반 여기 반장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북한은 이걸 보고 간부 표시를 보고 아 쟤는 5학년 2반에 반장이구나라는 걸 외부 손님들도 알 정도예요. 또 중요한 건 헤어스타일인데요. 북한은 학생이 되면 학생이 표준 머리를 깎아야 돼요. 남자는 1.5, 여자는 귀 밑에서 2.5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7금 초등학생 중에 머리를 이쁘게 기르신 친구들 염색한 친구는 없대요? 안 됩니다. 그 머리. 근데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특혜를 가진 친구는 어린이 합창단처럼 예술 공연 참여하는 애들만 머리를 기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피아노 기술을 발달해서 삼익 피아노 같은 건 동남아에 수출하는데요. 북한은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소품금이 발달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북은 참 머리가 좋은데요. DNA라고 하죠. 머리 좋은 걸. IQ가 뛰어난데요. 북한은 8살 때부터 용재들을 선발하여 용재 알죠? 용재 머리 똑똑한 사람 선발해갖고 국가가 전적으로 그 용재한테 서포트하고 키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용재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키우죠. 어쩌면 맞죠? 매니저도 스폰서도 다. 근데 북한은 아닙니다. 바로 국가가 이렇게 용재들을 케어하는 이런 건 참 북한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퀴즈입니다. 여러분 북한 친구들은요 또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토요일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엔 1시간을 빼갖고 생활 총화 시간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학교 생활을 총화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비판, 솔직하게 진행하는 자아 비판이죠. 여기 말로 북한은 자기 비판이라고 해요. 자아 비판을 친구 호상한 비판도 합니다. 근데 비판을 받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야!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인데 왜 우리 학급 친구들한테 나 까발렸니?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그 복수를 한 친구를 이 앞에 세워놓고 우리 학급 전체 친구가 비판하는 사상투쟁을 진행해요. 어쩌면 왕따를 합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공주병과 왕자병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은 또 비판을 받아서 삐죽대고, 그래서 선생님은 통일이 되면 남북이 교육이 딱 섞였으면 안성맞춤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북한 친구들은요, 우리하고 좀 다른데요. TV 채널이 4개밖에 없어요. 애니메이션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중앙 TV에서 저녁 5시에서 6시 1시간만 만화를 볼 수 있는데, 퀴즈! 북한 친구들은 만화 영화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친구? 네! 없어요? 만화를 뭐라고 할까요? 친구? 아니요, 여기 친구. 만화가 움직이는 그림? 조금, 재미상자. 네. 아니요. 와,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친구. 동화?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뭐라고 할까요? 예외네요. 여러분, 북한 친구들은 만화를, 유학생, 앞에 친구. 그림동화? 아이아자를 씁니다. 힌트는 아이야. 자, 지금. 아까 그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시. 아동 만화? 아동? 나 하려고 했는데. 아동 동화. 아동? 용화입니다. 아동 용화. 그래도 맞췄다고 인정해 줄까요? 아동까지 맞췄으니까 아동 용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 이 아동 용화 기술이 발달해 갖고 1992년엔 북한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특히 영리한 너구리라고 부르는 과학 애니메이션이 1등을 하기도 했어요. 2002년에 남북 합자 세 글자가 뭐죠? 맞아요, 뽀로로! 정답 맞췄습니다. 뽀로로가 세계에서 1등을 한다. 근데 이거 남북 합작이에요. 한국 거만이 아니에요. 근데 저작권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도 만화는 일본 만화가 1등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짱구, 도라에몽, 코난도 다 일본 만화예요. 하지만 우리 남북은 이제 힘을 합치면, 우리 대한민국 삼성이 일본의 파나소닉 소니 회사를 앞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삼성 때문에 망했어요. 이 전자 회사가. 바로 남북은 힘을 합쳐서 애니메이션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미술, 서조 다니는 친구나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게임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앞으로 북한 친구하고 함께 합심으로 만화 공동 제작 같은 것도 참여하게 돼요. 요즘은 다 이 웹툰이라고 하나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하거든요. 이 블록버스터도 다 그런 컴퓨터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 재능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통일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퀴즈입니다. 선생님 만화 보기 전에. 자, 여러분, 북한에서는 태권도를 합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2교시, 3교시 사이에 중간 체조 시간이 있어요. 이걸 업간 체조라고 해요. 혹시 7급 초등학생들은 중간 체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자, 그런데 북한은 무조건 15분 동안 중간 체조하는데 소년 태권도와 소년 율동 체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퀴즈. 북한의 태권도 띠는 4가지입니다.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풀색. 풀색이 뭘까요? 네, 초록색. 맞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 띠는 몇 가지일까요? 유학생 제일 먼저 딱 들었어. 14가지. 오, 그건 아닌데? 기본으로 10가지 안 돼요. 자, 우리 친구 몰라? 자, 확실한 거 얘기해야 돼. 확실한 거. 비슷하게 갔어요. 여기 9개 12개 10개 안 된다니까. 우리 학생 6개? 정답은 정답입니다. 7개입니다. 이거 봐요. 한국에 살면서도 태권도 띠가 몇 개인지도 몰라. 자, 다음. 자, 우리 한반도 여행을 통해서 북한의 맛집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북한의 유명한 관광지와 특산물 알아보기. 우선 북한의 냉면 꽁고기 육수예요. 날아다니는 꽁 알죠?
예, 그걸 양식해요. 다음 북한의 특산물 중에는 꽁고기로 육수를 낸 평양 냉면 외에도 우리는 여름철 더울 때 삼계탕을 드시지만 북한은 토끼곰을 먹어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으로 오뎅 떡볶이 여러분들 사 드시지만 북한 친구들은 순대와 두부밥, 인조 고기밥, 콩으로 만든 거죠. 콩을 높은 거열로 뽑은 매콤한 음식인데요. 이런 걸 간식용으로 길거리 음식으로 드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한번 볼 텐데요. 나는 이번 여행을 백두산에 갔다, 금강산 갔다, 평양냉면 먹고 개성까지 갔다 오겠다라고 여행 스케줄을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교양만두가 전하는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못 가고 그 답답함을 국내에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서 월급 탕진각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북한뷰? 아니, 거기 말고 저기. 땅이 붙어있다 보니 이렇게 파주나 철원, 연천 쪽에 오면 북한이 훤히 보이고 당장 기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찾아오면 비행기 없이도 기차 타고 북한을 지나 유럽까지 쭉 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위쪽으로 길이 뚫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그 언젠가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대부분 비행기를 타죠. 물론 비행기가 제일 빠르기도 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치 섬처럼 땅을 이용한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남과 북으로 나뉘기 전에는 사정이 달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80년 전 남북은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열차로 이동할 수 있었죠. 당시의 서울역인 경성역에서 평양역까지 급행열차 기준 4시간 20분 정도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요즘 우리가 전주에 가면 비빔밥을 먹고 대전에 가면 튀김소보로를 무조건 먹는 것처럼 그 시절 사람들도 평양에 도착하면 일단 평양 냉면을 한 그릇 때리는 것이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북쪽의 철도는 유라시아 대륙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무려 유럽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화가인 나혜석. 그녀는 부산 진역에서 열차를 타고 경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가서 한반도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양역을 찍고 하얼빈을 지나 중국의 국경인 만주리에 도착, 러시아로 넘어가고 독일을 거쳐서 파리에 도착했죠. 중간중간 내려서 지인을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면 부산에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는 시간만 대략 2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 열차 환승하는 것만도 개빡셀 것 같긴 한데요. 시베리아 횡단할 때는 이런 기후가 내내 이어진다고 하니까 갈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혜석은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서양 문화를 살폈고 다시 배를 타고 일본에서 환승해서 돌아왔습니다. 서양 문물을 제대로 접하려고 현지인 집에서 머무르며 장장 1년 8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한 나혜석은 그 후기를 신문과 잡지에 연재하기도 했죠. 이 정도 추진력과 인싸기질인 걸 보면 나혜석은 NFP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톤의 역사를 쓴 손기정 선수도 올림픽 출전으로 베를린에 갈 때 열차를 타고 갔는데요. 일본에서 부산으로 넘어온 손기정 선수는 서울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찍고 13일 만에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토할 것 같은 이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량을 발휘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따냈죠. 그로부터 8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금메달의 공식 기록은 아직까지 일본의 메달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에는 한반도의 철도가 싹도 끊겨버렸죠. 현재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역은 2012년 11월에 개통한 백마고지역입니다. 원래는 용산에서 출발할 수 있게 설계됐었지만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철도로 백마고지보다 더 북쪽으로는 애초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철도를 타고 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갈 수 있는데요. 주관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코레일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선. 북한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지점은 신의주에서 단둥, 완포에서 지안, 남양에서 도문 이렇게 3곳이고요. 러시아로는 나진에서 핫산까지 철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레일시시라는 철도 여행 플랫폼에서 북한을 포함한 루트를 검색해보면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일이지만 대륙만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기차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중국 단둥까지는 7시간이 걸리고 직통 열차를 타면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24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북한의 철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만약 현대의 기술로 북한과 고속철도망을 연결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경의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당일치기로 베이징 맛집 투어도 싹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철도가 이어지면 우리도 아까 나혜석처럼 기차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세월에 기차 타고 몇 날 며칠을 가냐 싶긴 하지만 미래에는 뭐 이런 하이퍼루프도 생긴다고 하니까 유럽으로의 기차 여행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하이퍼루프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 운행을 시작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컷이라고 하니까 교양만두 2-3편 보고 있으면 딱 적당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선 북한에는 지하철이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철 솔직히 많아요. 대전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고 맞죠? 자, 그러면 북한의 지하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친구 평양 또 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뒤에 친구 평안북도에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다른 친구. 아니, 나는 딱 확실하게 이겁니다. 개성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상한 데가 다 나오네. 정답은? 여러분, 북한의 지하철은 한 곳에만 있다고 했죠, 아까. 어디? 평양만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지하철이 한 곳밖에 없어요. 평양밖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통일이 되면 지하철도 생겨야 되고 터미널도 생겨야 되고 항공사도 생겨야 되고 정말 휴게도 생겨야 되고 고속터미널도 생겨야 되고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퀴즈입니다. 우리 평양 맞힌 친구 찍었네요. 그죠? 네, 운이 좋았죠? 알았어요. 자, 다음 또 하나 지금 퀴즈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처럼 에버랜드나 워터파크를 북한 친구들 좋아해요. 그런데 외래어를 안 써요. 예를 들어 북한은 무서운 바이킹을 배구네,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관성열차, 이렇게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워터파크를 뭐라고 부를까요? 밑에 친구. 비슷하긴 한데, 자, 친구. 미끄럼틀 물통? 이제 뭐, 자, 쓸데없는. 물놀이장. 정답입니다.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버랜드 외래어입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정답입니다. 놀이동산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놀이동산 에버랜드를 또는 유희장이라고도 불러요. 두 가지 이름으로. 자, 잘했어요. 자, 또 다른 만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BTS의 팔도 강산이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팔도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조선 초기에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남한은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6개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8개의 도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행정구역은 어떨까요? 평양치칼시와 3개의 특별시, 그리고 9개의 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름도 낯선 그곳으로의 여행,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가보니까 아주 감동을 주는 특산품만이라 맛집들이 있었어요. 혹시 북한 여행을 진짜로 가게 된다면 어떤 여행 하고 싶으세요? 정말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뭐 북한 여행 또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평양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북한의 명산은 5개의 명산입니다. 알 수 있는 친구, 네. 금강산. 씩씩하게. 자, 다시. 네. 북한의 명산은 5개 명산. 이제 백두산도 나왔고 금강산도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북한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 명산을 알 수 있는 친구. 우리 한국에 사니까. 한라산, 그 다음에 또. 소락산, 그 다음에 또. 명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쭉쭉쭉쭉 얘기해야죠. 자, 모르겠죠? 괜찮아요. 선생님, 아시니? 북한산이 명산이에요? 한국에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산 알아오기. 자, 북한의 명산은 5개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칠보산은 산지버섯 산지입니다. 산지버섯. 다음 구월산. 자, 산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는 약수와 온천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은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43도가 넘는 온천은 명품 온천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온천은 50도가 넘는 온천이 62곳이나 있어요. 약수터는 1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휴양소에 그 온천 그 장소에 약수터에 리조트나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요. 북한이. 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게 요양원도 생겨야 되고, 그죠? 리조트도 건설해야 되고,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맛있는 음식. 밥 한번 먹자. 통일밥상입니다. 오늘 저와 맛있는 국가를 음식으로 밥밖에 하시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은 제가 북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었던 미지의 음식 같은 게 북한 음식이거든요. 북한 음식이라 그러면 사람이 조금 이제 뭐 좀 우리 입엔 잘 안 맞아. 그리고 북한 음식 그러면 조금 뭔가 못 미쳐.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사실 북한 음식도 그래요. 감동을 주는 음식들 저는 참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시원하게 쫙 하고 먹으면 짱 소리 나면서 세상에 여기다 트러플 오일을 넣었나? 와. 살아있다. 자, 여러분, 평양 언방과 감동 명태탕을 소개했는데요. 또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도 음식이 많은데 북한은 비료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쓰지 않다 보니까 생산량은 적지만 모든 농수산물이 3글자입니다. 자, 3글자 뭘까요? 3글자. 정답입니다.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북한 음식의 재료는 그 순수한 고유의 향과 맛으로도 굉장히 우리 한국 제품하고 좀 틀린 맛을 내고 있어요. 유기농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나는 통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볼 곳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나는 통일 미래 여행을 하기 위해 기차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러분들을 대고 아마 앞으로 이런 데를 데려갈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통일한국 미리 보기, 기차 타기. 저는 지금 미래 통일로 안내할 통일 누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딜까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히 살펴보시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통일 누리역 마지방에 왔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행 열차를 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자, 이렇게 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KTX 통일 열차를 탈 수 있다는 뜻이죠.
탑승했습니다. KTX 통일 열차를 타고 바로 떠나볼 건데요. 정말 실감나죠? 함께 떠나볼게요. 헉, 순탄하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전쟁의 시대를 지나쳐야 하네요. 우리 역사의 아픈 단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전쟁 후엔 남과 북이 갈라져 분단 국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선하네요. 이렇게 나와요, 영화로. 쫙. 아마 앞으로 민주평통에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런 데도 참관할 수도 있어. 잘 보세요. 지난달 금성공단 입주 기업의 수산액이 전년보다 20% 이상으로 2004년 금강 가족일의 수산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방영했던 실제 뉴스 모습도 나오고요. 그 시대를 차마 다 알진 못하지만 꼭 제가 그 시대를 산 것처럼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를 생태화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자, 여러분, 열차 속에서 뭘 소개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북한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소개됐어요.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천연 지하자원이 북한에 50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 통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통일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7급 초등학생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가 통일이 됐을 때 나는 북한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 있을 거야. 병원 원장님이 될 거야. 나는 국방장관이 될 거야. 이런 큰 뜻과 포부를 갖고 통일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열심히 생활하시는 7급 초등학생들을 바라고요. 또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실장님과 밑에 간사님들께 큰 박수, 수고하셨다고 박수 드립시다. 자, 오늘 퀴즈 맞히신 분 한번 일어서 볼래요? 자리에서. 네, 정답 맞히신 분들 봅시다. 평양 맞췄지? 한 20명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 오케이. 2, 4, 6, 8, 9명이네. 한 명만 더 맞춰볼까요? 풍산개 누구야? 풍산개. 자, 생각보다 좋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한 번 더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 한반도인데요. 예. 어느 나라가 통일을 이루어서 지금 경제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는 친구? 예. 독일 맞습니다. 자, 독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1명, 2명, 3. 이렇게 많아? 안 돼. 자, 독일 일어나봐요. 독일. 난 아니다. 난 영국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독일 말고 없죠? 예. 자, 그러면 독일로 정답을 맞히도록 끝내. 자기 뭐야? 다른 나라야? 독일 아니야? 베트남? 정답입니다. 베트남도 통일됐어요. 일어나봐요. 와, 박수. 똑똑해요. 자, 이렇게 정답 맞힌 친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퀴즈 맞힌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실장님한테 상품권 받고 이름 쓰고 그러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재밌었어요? 이런 강의 처음 들어보나요? 또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열강을 해주신 이낙연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실에 가면 아까 교육장님 하셨던 우리 회장님 보셨죠? 그분이 간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교실에 가면 간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북한의 책들과 신발 이런 걸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 강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하신 친구들은 와서 구경해도 되고요. 이상으로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평화공감 통일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